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좀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발표하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그거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좀 있었던 그런 좀 뭐 통화정책 보고서나 뭐 여는 총재들 발언들, 그리고 이제 뭐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율 인하했던 거, 요거 같은 게 좀 이슈가 된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지수인 이제 니케이, 뭐 유럽 유로스톡스, 뭐 홍콩 항생, 그리고 상해 종합, 그리고 가권, 대만 가권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 원, 뭐 WTI, 금,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좀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키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 뭐 LG전자, CJ제일제당, DLENC, 현대해상, GS, 그리고 이제 뭐 KT까지 해서, KT가 여기 있네요. KT까지 해서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들 뭐 차트랑 뭐 절대가치 평가 있는 종목은 절대가치, 상대가치 평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를 통화량 지표 이제 M2로 나눈 그런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감 시황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증시는 한 0.8%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추이인데요. 뭐 증시랑 오늘 비슷하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3,1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요. 수급 쪽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관이 한 3천억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도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5,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7,200억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한 5,2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그 다음에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이 5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일단 오늘 이제 9시 반에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의 둔화 여부입니다. 이제 시장은 일단 6월 물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월비 상승률을 전월보다 일단 0.6%포인트, 0.1% 포인트 낮아진 한 0.5%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높냐 남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일단 뭐 전월 대비로 좀 하회를 했거든요.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5월이 1.6%였는데 전월 대비 6월 생산자 물가가 이제 전월 대비 한 0.3%로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뭐 시장 예정치나 뭐 약간 좀 하회할 가능성이 뭐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랑 모레 14일이랑 15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반기 이외 증언도 좀 약간 주요 이벤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연준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이제 공급 뭐 병목 현상 및 뭐 고용 부진이 경제 성장을 좀 방해한다라고 뭐 그런 문구가 있었고요. 뭐 이제 뭐 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인 이제 AIT가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뭐 야기하지 않는다고 일단 주장을 좀 했고요. 뭐 박힌 이제 리치마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고용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만큼은 이제 충분히 회복되진 좀 않았고, 테이퍼링 때 이제 국채랑 MBS를 동시에 축소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시장이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금융기관 이제 지급준비율이죠.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좀 인하를 했고요. 9.4%에서 이제 8.9%로 이제 15개월 만에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영세 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좀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뭐 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좀 중국 쪽이 사실 좀 유동성이 좋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이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가 유동성이 고갈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가장 낮았던 게 1998년 이제 외환위기 때고요. 그 다음에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 뭐 유동성은 뭐 부족하진 않은 상태고요. 근데 중국이 제일 낮았던 데는 2015년 중반이죠. 이때 중국 증시는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그때만큼이나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국적 유동성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S&P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주봉부터 장기 파동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닷컴버블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지루했던 조정 상세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파가 큰 1파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로 이제 A, B, C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아마도 3-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점하고 저점을 좀 그어서 고점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해봤을 때 일단 뭐 여기 고점에 아직 닿진 않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닿았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좀 하회를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보시면은 일봉 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가 나오고 나서 오늘 목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회 5회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마 이제 3-1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3-2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의 마지막 파동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결국 여기가 3-1파에 5라고 하면은 뭐 5가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무리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계산치로 봤을 땐 만약에 여기가 이제 3-1, 3-2 이런 게 맞다고 하면은 한 3,500까지는 일단 뭐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저한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일은 아직 역전되었지만 26일도 호전이 되면서 일단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단 차트는 돌아서긴 했고요. 이때 하락 때 일단 뭐 구름대 상단을 딛고 반등한 다음에 52이동 평균선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기준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위로 좀 약간 과거보단 좀 긍정적인 모양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조금 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가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1, 2, 3, 4, 5로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ABC로도 좀 빠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그만한 1파 하나의 완성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하락이 있다가 좀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뭐 가장 그럼 좀 후행적이나마 확실한 것은 여기 전고점을 다시 넘기느냐, 여기 전고점을 다시 넘기느냐, 여기 전저점을 넘기느냐가 아마도 이제 추세를, 좀 긴 추세를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디로 넘기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아마도 이제 65 변화일은 지나갔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65 변화일은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 변화일하고 이제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76 변화일이 딱 맞다에 있거든요. 또 이날이 또 공교롭게도 잭슨홀 때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가 아무래도 좀 고점이거나 저점일 것 같은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좀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아까 3주봉도 그렇지만 3주봉으로 봤을 땐 좀 살짝 무서워 보이는 차트긴 하고요. 사실 추세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갔긴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나 저점인 거를 좀 그냥 준비만 하는 단계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좀 매우 초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3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2009년도 이제 바닥 이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다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채널은 다음 걸 봤을 때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여기가 주가가 여기 이렇게 빠지면 좀 ABC로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일봉상으로 이제 마지막 5파를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에 1파, 마지막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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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 여기가 2파, 여기 이제 5에 3파인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쪽은 조금 5에 3파가 모양을 조금 잘 안 읽히긴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엄청 잘 읽히진 않아서 그냥 이럴 땐 그냥 추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 추세가 뭐 전환선 기준은 다 위에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일단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쪽도 보면은 이제 단기 급등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냥 1, 2, 3, 4, 5가 아마 좀 모양이 조그만한 모양이 하나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물론 만약에 여기가 그냥 5에 1, 5에 2, 5에 3이라고 하면은 5에 3은 분명히 강력한 파동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냥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그냥 추세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갑자기 또 급락을 했고요.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뭐 12.55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변동성이 막 그렇게 엄청 더 떨어질 룸은 막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하긴 하고요. 이제 후행 스팬도 가까이 오고 해서 물론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그냥 이렇게 낮은 레벨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뭐 더 빠질 가능성은 뭐 엄청 높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좀 구름대를 좀 넘길 뻔 하다가 좀 실패를 했고요. 그냥 50일 이동평균선 구름대 하단 그리고 구름대 상단 쪽에서 그냥 지지 저항을 좀 받으면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로든 밑으로든 일단 좀 넘겨야 좀 추세가 더 확실해질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구름대 빼고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이 호전되진 않았지만 이제 일단 뭐 주가보단 다 위에, 그러니까 주가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26일 뭐 아주 추세가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또 그렇고 최악까지는 아닌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26일 횡스팬 호전되고 뭐 구름대를 일단 좀 넘어서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추세를 좀 상방으로 본다고 하면은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 여기도 다 넘고 여긴 구름대도 넘고 26일 후행스팬 아직 역전이 되어 있는데 뭐 26일 후행스팬만 좀 호전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MACD도 일단 뭐 좀 매수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보이면서 좀 반등은 했고 뭐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은 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RSI가 과매도 시그널 보이다가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하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하고 일단 지금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이제 다 넘었습니다. 뭐 남은 건 이제 26일 후행 스팬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방향이 그래도 이제는 기준선 방향이 좀 올라가서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추세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고요. 뭐 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아직 지금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이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좀 더 모였다가 이제 좀 급등락이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전환선 하회하고 있지만 뭐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중에서 일단 26일 후행스팬은 호전돼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추세상은 아직은 그냥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요즘에 좀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많죠. 이제 오늘 뭐 소비자 물가도 있고 뭐 내일하고 모레 뭐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일단 좀 그거에 따라서 좀 연동될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좀 보조지표들은 좀 과열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여전히 비슷하게 상승 추세의 일단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WTI도 뭐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보조지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일단 다이버전스는 나타내고 있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이고 있어서 뭐 곧 좀 약간 위로든 밑으로든 튈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좀 실질 금리는 뭐 결국 한 내년 말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꼭 언제라고는 딱 말하긴 어렵겠지만 테이퍼링 하면서 결국 좀 올라간다고는 봐서 금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시중에 이제 진짜 돈이 흘러가게 되면서 좀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때 금이 좀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안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낙폭이 있었다 보니까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하락으로 보는 게 더 추세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게 좀 반등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의미 있는 정도의 반등은 아닙니다. 뭐 기준선이라도 조금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2% 하락을 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을 이제 뭐 소폭 다 하회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일단 이 50이동 평균선을 좀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만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막 우려하고 있진 않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차트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뭐 주봉상으로도 뭐 사실 좀 약간 이제는 과열 증세를 MACD나 이제 RSI나 다 나타내고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사실 급등을 할 때는 이게 과열이 돼도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확률상 좀 떨어질 확률도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일단 뭐 현재 주가가 뭐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할인율 뭐 이제 9.08 정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기준선 넘어갈 때 요때 샀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딱 전환선 방향 올라가고 이제 다 호전이 되면서 여기 이제 9일까지 딱 넘어서면서 딱 좋은 모습으로 장대 양봉이 달렸습니다. 아마 조금 상승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딱 반등하면서 딱 올라가는 거여서 뭐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효송화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40만 원이고 뭐 할인율 7.48, 뭐 연구 성장률 2%, 캐펙스 영구적으로 2천억이 이제 뭐 2%뭐 성장률로 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실적은 이 정도 나온다고 제가 가정을 했었고요. 이제 그랬을 때 뭐 내재 가치가 한 94만 원 정도까지 한 135%는 그래도 올라갈 내재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오늘 좀 최근에 좀 빠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선 위까지는 되돌려 놨고요. 9일도 이제 좀 되돌아갈 수 있어서 결국 이 기준선만 좀 넘어가면 이제 LG전자도 좀 좋은 추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름대 하단에서 딱 반등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구름대 여기 전환선만 다시 한번 이제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연구 성장률 3%, 뭐 실적이나 뭐 나머지는 이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여기는 한 9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일제당 같은데, 제일제당이 이제 뭐 가장 좀 추세가 안 좋긴 하고요. 뭐 그래서 구름대를 그냥 내려오면,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냥 미련 없이 이제 좀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더 좋은 추세가 좋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뭐 내일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구름대 안에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추세적으로는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4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내재 가치가 그래도 한 96만원 정도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11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LG전자도 그렇고 제일제당도 다 일단 우선주로 들고 있긴 하고요. DLENC도 이제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를 들고 있고,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돼 있고 딱 전환선 딛고 올라가고 있어서 뭐 좀 여기도 추세가 나쁘지 않은 추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가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뭐 실적 전망치 뭐 이런 거 다 이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계산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가 그래도 한 58만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DLNC가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게 우선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DLNC가 이제 2021년도 결산 시점부터 향후 이제 3개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의 이제 10%, 결국 이제 배당 성향 10%, 현금 배당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5% 수준의 이제 자기 주식, 자사주 이제 취득하는 공시가 좀 있었었거든요. 이제 올해 초였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 한 15% 준다고 치면은 우선주가 아닌 이제 본주는 한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선주가 한 절반 정도 싸거든요. 절반보단 조금 아니지만, 그럼 거의 대충 그냥 2배 곱하면 배당 수익률이 15%만 줘도 6%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현금 배당은 10%고 5%는 자사주기만 하지만 실제로 현금 주는 것보다 자사주가 궁극적으로는 더 좋긴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냥 바로 돈을 주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효과 자체는 자사주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배당은 세금을 내잖아요. 종합소득 과세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종합소득 과세를 안 맞는 분이라고 쳐도 이제 15.4% 세금을 내는데, 자사주 매입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텍스 이펙트가 있어서 좀 약간 세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아무튼 그냥 우선주를 뭐 자사주 다 현금 배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서 2 곱하면 한 6%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고, 2023년 기준으로는 2024년에 이제 배당률이 거의 뭐 한 7%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뭐 배당만 생각해도 뭐 상당히 좋은 회사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해상이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구름대 딱 딛고 반등해서 기준선 넘어서고 이제 오늘 전환선까지 넘어서면서 9일도 호전되고 좀 다시 이제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일단 매수를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일단 구주봉이 전환선을 일단 넘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게 일단 저의 가장 큰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지금 워낙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손해보험사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이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운용자산 수익률이라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매수를 한 게 있고, 워낙 이렇게 긴 시간 횡보를 보이다가 딱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사 중에서 이제 현대해상을 또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MACI 이제 좀 약간 편출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아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그래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배당 수익률이나 중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다시 더해지면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연두 색깔이 높을수록 주식이 싼 거거든요. 뭐 상당히 그래도 싼 편에 지금 속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이제 구름대 하단을 좀 넘어갈 뻔했다가 살짝 넘어갔었죠.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고, 뭐 여기도 이제 구름대 그냥 이탈해 버리거나 뭐 좀 여기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빌빌거린다면은 그냥 좀 다른 힘 더 좋은 종목으로 매도를 할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도 일단 뭐 구주봉 상으로 일단 좀 MA 시리즈 매수 시그널 나와서 솔직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구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호전될 모양새고 해서 뭐 길게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미국 정유 가동률이 이제 90% 돌파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이제 수출이 좀 많은데 결국 다른 나라들 이제 정유사들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수출하기에 좋은 환경이 완성이 되고,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 정유사들 가동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뭐 슬슬 이제 좀 약간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델타 변이가 좀 약간 변수기는 한데 이제 뭐 그것만 제외하고는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추세가 아주 썩 좋진 않아서 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45,000원이고 뭐 실적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는 한 99,000원, 뭐 거의 한 10만원 정도 되는 그래도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추세가 괜찮아서 제가 한 이때였나요? 한 이때쯤 샀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9일 후행 스팬 돌파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곧 돌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MACD 딱 바닥 부분에서 잘 반등하고 있어서 RSI도 그렇고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개인분들이 이제 71조를 이제 원래 매도를 했었거든요. 거의 한 19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 순매수로 돌린 게 36조니까 이제 더하면은 얼마죠? 네, 이제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네. 이제 107조입니다. 107조를 거의 뭐 1년 6개월, 한 13일 만에 다 되돌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개인분들이 많이 샀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는 장세가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좀 약간 수급적인 측면에서 증시 올라가는 걸 이제 외국인들이 다 지금 선물로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물은 만기가 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좀 외국인의 몸은 수익이 나면서도 계속 가벼워지고 개인들의 몸은 수익은 나고 있지만 점점 좀 무거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점점 뭐 이제 정점을 향해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게임스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3만원이고요. 뭐 실적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추정치를 사용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뭐 한 11만원에서 상당히 좀 낮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계산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재 가치에 꼭 도달한다는 것도 법칙도 없고, 그리고 제가 구한 뭐 내재 가치가 뭐 100% 정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일단 좀 분명히 좀 오버밸류, 약간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파란색이 주가고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요. 뭐 은행으로 따지면 그냥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금리가 높을 때 싸고 낮을 때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격히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는 부분까지는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차트 좀 보시면은 현재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일단 뭐 9일 26일 횡스팬 역전되어 있고 주가 같은 경우 일단 전원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남은 건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이제 하회하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뭐 매수를 하신다면 일단 뭐 기준선이라도 좀 넘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적어도 일단 구름대라도 조금 위로 넘어서고 매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조금 건드리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6만원에 뭐 실적 전망치는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 기록을 했을 때 매제 가치는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좀 낮게 나옵니다. 한 13만원 마이너스 한 49% 정도 돼야 된다라고 절대가치 평가로 좀 나오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냥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뭐 그런 주가로 일단 셀트리온은 워낙 이제 과거에도 좀 약간 고평가가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재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이때는 좀 저평가여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지만 이렇게 급등한 이후로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저평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는 잠깐 좀 저평가를 보였었네요. 그러다 이제 올라가고 나서는 좀 저평가로 부르기에는 좀 밸류에이션 이제 부담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도 이탈을 했고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뭐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저는 좀 추천하진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77만원 이제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일단 뭐 한 44% 정도의 이제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이제 오차 범위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이제 보통 제가 실적 전망치를 사용하는데 그 실적 전망치를 이제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그냥 뭐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엄청 비싸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싼가라고 하면은 엄청 싸지도 않은 그런 뭐 그냥 애매한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비싸 보이는 뭐 그런 밸류에이션인 것 같고요. 과거 대비로 했을 때는 금리를 보정했을 때는 확실히 좀 비싸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이 보라 색깔은 이 연두 색깔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거든요. 금리로 봤을 땐 조금 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 보시면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최저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횡스팬 뭐 구름대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등을 좀 하면 좀 살면 더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그렇게 또 밸류에이션이 엄청 싼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스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돼버렸고 9일 26일 횡스팬 역전됐고 뭐 구름대 이제 하단으로 이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도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펀더멘탈이 안 되고 차트가 안 좋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확률적인 문제거든요. 뭐 굳이 이제 비가 올 확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뭐 우산을 굳이 안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확률이니까 추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률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70% 정도 온다고 일기예보해도 꼭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90%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한번 왔을 때 그 리스크를 피하자가 어떻게 보면 그냥 추세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매매할 때 보통 달리는 말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달리고 있는 말이 내가 딱 타자마자 멈출 확률은 사실 뭐 거의 0%잖아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내가 사자마자 내가 그 산 날이 고점일 확률은 사실 정말 낮긴 하거든요. 제가 뭐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못 잡아서 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려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올라가는 칼날을 잡는 게 확률적으로는 충분히 더 승산이 있고, 이제 그것을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뭐 기준선, 전환선, 뭐 50일, 200일, 구름대 뭐 이런 후행 스팬들을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딱 달리는 말을 어떻게 보면 잘 찾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단 먼저 할인 이제 일드갭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일드갭부터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2019년부터 차트인데,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 안에 있는 주식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딱 차감한 수치입니다. 뭐 거의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거의 거울처럼 나와 있죠. 이게 높을수록 그냥 주식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주식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19년 이후로 뭐 주식이 제일 비싸다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좀 긴 시계열로 본다고 하면은 뭐 과거 이제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까지는 그래도 내려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좀 미국이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둘 다 뭐 사실 저는 좀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 한 8월 말 정도까지 중순에서 말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좀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 10년으로 차감을 했지만 이건 이제 나눈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양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일단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요즘에 좀 금리들이 그래도 좀 많이 빠졌죠. 특히 미국이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주가도 조금 빠지긴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쪽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지수를 이제 통화량 지수는 이제 M2로 나눈 수치고요.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 높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닷컴 버블 이후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뭐 요즘에 펄을 안 보여드렸었어가지고 뭐 그러면 S&P 퍼랑 잠시만요. PBR 보고 코스피 퍼랑 PBR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S&P 퍼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게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데 뭐 실제로 뭐 20부근, 뭐 21,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엄청 높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PBR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제 실적에 연동되지 않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지 않는 PBR을 보시면은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뭐 사상 최고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이후로도 뭐 닷컴 버블 때보다도 사실 PBR이 더 높습니다. 근데 원래 PBR이 높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필요 조건이 수익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2008년 대비 이 고점 대비해서 수익성이 좋냐라고 하면은 지금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았었고요. 그거 대비해서 수익성이 그럼 안 좋은데 지금 왜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깐 조금 엑셀이 멈춰 있는데 잠시만요. 이제 왜 그럼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PBR이 높은 게 용인이 되고 있을까? 지금 그럼 증시는 왜 안 무너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질 금리가 낮아서 그렇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2000년도나 이제 2008년도나 증시가 이제 고점이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고점까지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이제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주냐인 것 같은데 예대율이 다 100%였었습니다. 2000년도나 2008년도나.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도 버블이 오고 뭐 당연히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뭐 집값도 올라가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 오고 해서 참 이제 호황기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예대율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대율이 그냥 사상 최저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증시가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이 저렇게 PBR이 고평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이제 실질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실질 금리인데 이제 실질 금리라는 게 이제 명목금리 명목금리에서 그쵸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목으로 시작은 하니까 명목으로 생각하면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더하면 되는데요. 명목금리가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실질금리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하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2012년도랑 2013년도 이 부분이랑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금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조달금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제 조달금리인데 내 조달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조달을 해서 지금 플러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 BEI가 보라 색깔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실적의 이제 성장률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업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조달금리, 뭐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할인율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니까 양쪽 다 기업, 그러니까 주가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성장률은 기업이 성장은 많이 하는데 내가 돈을 빌리는 건 되게 손쉽게 빌릴 수 있고 마이너스에 빌릴 수 있으면 당연히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허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은 이게 그럼 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뭐 그냥 유일한 원인인데요. 이제 이 예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보라색을 보시면 예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예금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적완화 하면서 이 예금이 많다 보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중에 많은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이 엄청 많거든요. 은행에 돈이 많다 보니까 단기 자금에 돈이 많아지게 되고 MMF 시장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는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실질적인 이 예금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증시도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제 고밸류에이션이 허용이 되려면은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단기간에 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좀 상승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퍼도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반영되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 전망치로는 뭐 11배까지 보는 곳도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뭐 PBR 같은 경우에는 뭐 PBR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뭐 그래서 국내 쪽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S&P보다는 좀 덜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그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일단 뭐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를 보고 있긴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초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다만 언제든 추세가 이탈을 하면 그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중기적으로는 전 사실 뭐 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조정은 좀 크게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키가 결국 테이퍼링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저게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랠리 이후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좀 무너질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해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위든 아래든 저는 좀 변동성이 좀 튄다고 봐서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있고 해서 그냥 이제 콜이랑 풋도 뭐 다 사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그래서
좀 잔뜩 약간 저는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개별 주식이 더 코스피 200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아니면 제가 생각한 레인지보다 주식이 이렇게 코스피 200이 위든 아래든 많이 움직이면 이제 수익이 나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 코스피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일단 120분봉으로 봤을 때 계속 지금 구름대 하단에서 좀 약간 막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이제 좀 위로 뚫느냐 마냐, 특히 여기 52동평균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좀 뚫냐 마냐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가 1, 2, 3, 4, 5라 뭐 좀 초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결국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5에 1파, 2파, 3파에 1파, 2파, 3이면 뭐 충분히 좀 세게 이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파동이 뭐 잠깐 빠졌거나 아니면 그냥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1파여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당장 그냥 추세를 조금 더 보고 그냥 좀 늦게나마 뭐 일봉상 추세를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